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지은이는 송정님, 펴낸 곳은 나무생각 출판사입니다. 저자 송정님은 드라마 작가이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각각의 사연들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퇴근 시간에 마주. 잘 나가던 직장에서 근교의 공장 관리직으로 전보 발령을 받던 날, 아내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낮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퇴근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3살배기 아들은 엄마가 자장가를 들려줘야 잠이 드는데 11시면 잠을 자야 하는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게 맞지만 양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직장에 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이가 눈에 밟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내가 자장가를 불러줘야 잠드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부랴부랴 회사를 나섰습니다. 깜깜해진 길을 걸어 정류장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크랙션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놀라서 돌아봤더니 남편의 봉고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봉고차였습니다. 운전석 뒤에는 3살배기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사모님. 퇴근길 기사와 조수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중 나온 남편과 아이를 보니 하루 동안의 시름이, 외지로 발령받은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아내는 아이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받아든 남편이 앞장서 집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스하게 불이 켜진 그들만의 따뜻한 집안으로. 이제 아내의 퇴근길은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았어. 지인의 아들은 꽃게탕을 좋아합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집이 학교와 워낙 멀어서 아들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합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날 꽃게탕을 끓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큰 침통에 했는데 금세 바닥이 보였습니다. 아들 못지않게 꽃게탕을 좋아하는 남편은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자 차마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는 다시 꽃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만을 위해서 꽃게탕을 끓였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는 길, 아내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들 먹이느라 꽃게 구경도 못했죠. 당신만을 위한 꽃게탕이니 실컷 드세요. 아내가 집에 와보니 꽃게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잘 먹었구나 싶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냄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꽃게탕 다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들 갖다 주고 오는 길이야. 남편은 꽃게탕을 보니 또 아들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그걸 냄비채 아들 자취방까지 가져다 주고 온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 먹으라고 만들었는데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먹지.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천만 배 행복한 그 마음을. 작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친구 현준의 아파트는 주차장이 복잡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차를 빼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근이 늦어진 어느 아침 지각할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황급히 차를 빼는데 차들이 복잡하게 세워져 있어서 옆차에 백밀러를 툭 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세상이니 또 얼마나 터집을 잡을까 생각되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내렸고 현주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백밀러가 긁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난감한 얼굴로 묻자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별 상처 아닙니다. 뜻밖의 반응에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것이니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년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작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출근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서 가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장에 가서 자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서 살맛이 난다고.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쁘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기쁘게 밥을 샀습니다. 변상해줬을 차수리보다 돈을 더 썼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오. 남편의 명평결. 친구 민영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해왔다는 귀한 찻잔을 누가 깼느냐 하는 작은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는데 서로 섭섭한 마음을 꺼내놓다 보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다가 부엌 쪽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나는 큰 소리에 놀라 다가왔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정색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누구든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나지.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하자 시어머니는 서럽게 울었고 다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괜히 시어머니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 유난한 시어머니가 사과를 선뜻 받아주니 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어머니 방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편 들면 저 사람은 집 나갈 거야. 그럼 우리 이혼이야. 그런데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엄마잖아. 손잡아주고 달래드리니 어머니 마음도 풀어졌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자칫하면 깨어지기 쉽지요. 형제는 수족과 같아 떼어놓을 수 없지만 부부는 의복과 같아서 벗어버리면 그만이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듯 부부 사이는 특히 잘 다뤄야 하는 약한 유리병 같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는 지혜롭게 대처할 때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10년 후에나 알게 되었지만 아내는 남편의 현명한 대처가 참 고마웠습니다. 베네옷 부적.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과 결혼 생활 그리고 작가 생활을 병행하면서 무리를 하는 바람에 아기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상상하면서 마냥 행복했는데 나와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고 살아갈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는데 유산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침에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내내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다시 출근하자 동료 선생님들이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작은 반응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의 슬픔은 비수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에도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료 교사인 김일아 선생님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부적으로 지니고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희라 선생님, 남편인 목사인 그녀가 부적으로 지니고 있으라니. 종교, 신앙 다 떠나서 마음이 위안이 필요한 나에게 부적을 선물한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아이 베네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순면으로 된 베네옷을 꺼내 손에 든 순간 이번 아이는 꼭 순산하겠다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베네옷을 꼭 입혀야겠다는 의지가 솟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오직 하나, 이 아이를 잘 낳아 잘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재영이는 태어났습니다. 재영이는 그러므로 딱 2년 걸려 낳은 아들입니다. 그 후 나는 아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 베네옷을 부적으로 선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 베네옷을 받은 사람들은 꽃다발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이 발그레 물들기도 하고 눈물이 어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소중하니 꼭 아름답게 만나라는 나의 진심이 그 마음에도 전해지나 봅니다. 진짜 엄마. 정은은 사춘기 시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 사실을 알고 방황했습니다. 엄마를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이 컸고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친엄마 보고 싶은 거 이해해. 그런데 나중에 친엄마한테 자랑스럽게 나서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은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나 라는 말을 갓난 아기 때부터 10수년을 친자식처럼 키워온 엄마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그 후 잔소리도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날이면 학교에 와서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곤두박질 친 정은의 성적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육상부에 들게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고 힘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운동이 아니면 다른 출구가 없는 것 같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고된 훈련을 마치고 밤에 잠을 청하는데 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새엄마, 그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선생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 공중전화 박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새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울컥 설움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정은이구나. 잘 지내는 거야, 내 딸. 정은은 수화기 내려놓고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 에세이였습니다.